이 서적에서는 불교 문학 사상에 나타나는 그 삼계교 사상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또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20분 정도 이제 보겠는데, 이게 이제 원광법사의 그 사제, 여기서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그 원안이라고 있습니다. 원안. 근데 원안과 소, 중국 불교의 중국 수문제 302쪽에 보면 원광과 삼계교의 관계는 그의 제자, 원광의 제자 원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원안은 스승인 원광이 중국의 아주 굉장한 그런 벼슬을 가진 득진관 소의 영접을 받아 남전의 율량사에 살면서 6대의 변함없는 사사 공양을 받죠. 용광법사가. 그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가 누구냐면, 소는 수나라 탕제, 그러니까 수문제의 그 아들 탕제 황후의 동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의 3명의 딸과 손녀 1명은 차라리 삼계교의 비구니가 되어 여기에 묻혀 있다고 어느 비문이 금성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그렇게 훌륭한 소가 원광을 갖다 육시에 사사 변함없는 공양을 이렇게 받들면서 원광스님을 모시고 올라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는 경우와 또 하나는 삼국유사가 자장전에, 이게 저번에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훑었는데, 삼국유사 자장 정률주에 나오는 나의 꿈 속에 천이 내려와서 수기를 주었다. 8글자. 아몽, 천인, 레수, 오계라는 8글자는 실은 도선의 속고승전 자장전의 59자를 생략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속고승전의 자장전에서의 59자가 삼국유사에서는 8자로 줄여서 나온다. 근데 이 내용은 깊은 산 속에 혼자 수행하고 있는 자장의 꿈에 두 사람의 장보가 나타나 이 깊은 산 속에 홀로 숨어서 수행한 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오계를 주고 부탁하기를, 너에게 오계를 줬으니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를 바란다. 나는 도리천에 오른다 하면서 도리천으로 이제 올라갔다. 즉 바로 산에서 내려와, 그러자 자장은 이제 그렇게 계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 나라 안의 사녀들에게 오계를 주며 민중 포교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산중 수행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도시 포교를 한 것. 또 그래서 그 산중 수행을 버리고 도시 포교를 한 것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을 바꾼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목적을 바꿨다. 즉 자리보다는 이타라고 하는 중생 구제를 대명제로 했는데, 이것이 삼계사인 승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승웅의 영향을 자장이 받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명복이, 중국 고대 소설인 명복에도 나온다. 명복은 누가 지었느냐면 당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당림이 였는데 삼계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당림의 외조부가 고경이라. 외조부. 고경이 누굽니까? 수나라를 통일시킨 1등 공신이에요. 고구려 장수지. 이 사람이 장안에 자기 집을 삼계교 신행선사한테 바치면서 우리 집을 절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나온 절이 진전사라고, 진적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삼계교에 절이했다 하는 내용이 명복이 상권에 나와요. 상권에. 개왕초의 좌복사 제공의 명성을 듣고 진문제는 재경의 사가 재경에 자기 사사롭게, 사가지 사가, 개인 집이란 말이죠. 사가가 주하는 곳을 진족사로 만들었다. 신앙은 경륜에 의하여 3개 불법 내권을 내었는데 그 요지는 사람에게 보경과 인학을 권하는 것이었다.
보경과 인학이라는 것은 삼계교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보경, 넓을 보자. 보경과 인학. 널리 존경하라. 널리 존경하라. 나를 제외하고, 나를 제외한 모든,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널리 존경하고. 인학은 남한테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서의 악만을 인정하라. 이렇게만 한다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나한테서는 잘못만 인정하고 남한테서는 존경할 것만 찾는다면 싸움이 없지. 이것이 삼격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보경과 인학. 근데 보경과 인학이 이 명복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제공의 개왕초 차옥사 제공의 명성을 듣고, 제공이라는 것은 고경입니다. 고경의 명성을 듣고 수문제는 제경에 사가 주하는 곳을 신행 스님이 주하는 곳을 진족사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제공이 바로 제국궁 고경으로 그는 스스로 자기 집을 희생해서 진족사라고 하여 신행을 살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주 그 진족사를 방문하여 신행과 담론하고 그 법을 따른 삼계도뿐만 아니라 신행의 좋은 예제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고경의 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 통일의 중국 수문제를 옹호해서 세웠는데, 수문제가 이제 퇴위하면서 자기 아들 태자 용의 폐위에 반대했던 것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태자 용이라는 사람이 말도 되게 허물이 많아.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 폐위를 시켜자는 그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는데 그걸 다 이제 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그 세력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됐고, 그러지 않지 실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지가 내려가고 당제가 되고 이제 고경 이 사람도 실직하게 되는데, 실직하면서 그 다음에 실직하는 것은 599년인데 그 다음에 600년부터 신행의 삼계교의 진록, 그러니까 삼계교의 어록들이 이제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직당 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조력자인 고경이 세력을 놓자마자 그냥 바로 그 다음에서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금단이 성립되는 것이죠. 탄압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정치하고 결탁하지 마라 이런. 우리 젊었을 때부터 스님들이 의회 스님들이 보수님이 더 좋은데 절대 정치하고는 탄압하지 마라. 정치하고는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 아직은 뼈저리게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을 때 이렇게 좋아도 좋을 때 확 크죠. 확 크자마자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면 내려가면 바로 그냥 어떻게 됐든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200년, 2000년 보아온 게 아니걸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경의 제명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실각만이 아니라 삼계교에 있어서는 크나큰 후원자를 이룬 것이 되고 동시에 수나라의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명복의 구성 내용에 이 소설에 삼계교의 신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당림이라는 명복이를 쓴 당림이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당림은 삼계교의 교례는 그다지 깊은 조예가 없었어요. 근데 삼계교의 상황을 구시, 즉 고경, 외삼촌으로부터 받아들인 얘기에서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사실적인 서술의 형태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이런 내용 쭉 해서 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영리기와 삼계교 사상.
영영이는 이제 일본의 고대 불교사에도 나오고 있는 그 행기. 이 사람은 668년에서 749년 살았는데, 백제 그 11대 손이에요. 백제. 근데 이제 이게 불상약기라고 하는 일본의 지금 출판사에서 불상약기라는 출판사가 있어. 거기서 역사를 막 왜곡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상약기라고 하는 일본의 사서, 역사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응? 일본의 제일 큰 절, 나라의 동대사. 요즘 번에 아베가 나라에서 충격을 당했잖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다른 데 있다가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당했는데, 나라가 어떤 데입니까? 나라가. 백제 손들이 제일 먼저 나라로 건너서 이거 우리 나라다. 나라에서 잠깐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웅비. 응? 비조가 그런 뜻이에요. 비조. 새가 나른다 이런 얘기죠. 비조를 날띠자 세조자를 써서 그걸 나라라고 우리나라다. 나량이라고 쓰는 비조. 아스카모 나라에 아스카. 근데 거기서 저격을 당해요. 사실은 아베 자기 조부 여부터 전부 다 백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하더니 그냥 결국은 그런 적을 당하는데, 그런 고대사에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기스님. 상계교에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이노우에 상호 가츠우라 씨하고는 이제 긍정설을 하고 있어요. 상계교에 그런 영향이 맞다 하는데, 궁성 씨하고 또 요시다라는 사람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오야 도쿠조라고 이 사람하고 이시다라는 사람하고는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일본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 크게는 한 부류는 지금 우리나라에 귀화해온 그런 그런 사람처럼 이건 분명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일본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지고쳐도 이건 오리발내는 그런 두 부류가 있죠. 근데 긍정하는 사람들 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소, 아까 도소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오고, 도소. 도소. 행기, 기자가 이 기자가 아닌데, 행기. 맞네. 행기. 이건 고구려 스님이에요, 고구려 스님. 여기 이제 백제 쪽이죠, 백제 쪽.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한국 여기 있죠. 근데 백제가 멸망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 쪽으로 들어가고, 고구려가 멸망해서 이 동경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동경과 나라. 이래서 여기서 이제 각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땅인데, 새 땅에서 그냥 신라 때문에 많이 어디 들어왔으니까 둘이 잘 살아보자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도 잘생기고 키가 큰 놈, 똑바로 놈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건너간 그런 도래계라고 하지, 도래계. 건너온 사람들이야. 도래계
그 족보를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아이러니까. 일본에 그 당시에는 참 미개하고 뭐 말을 타고 갑옷을 두고 창을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신들이 내려왔다고 추앙을 막 하고 그럽니다. 벽지에 그 개통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는 뭐 거꾸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제 들어가서 3개월 연구한 것도 연구지만 제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게 불교의 논리하고 정반대하느냐. 인과는 왜 그렇게 저걸 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뭐 문물을 전해주고 전부 다 해줬는데 왜 일본이 저러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고대 그 신앙, 고대 불교 쪽으로 많이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문학 사상에 나타난 영의기하고 삼계기 사상도 그 영향이 하나인데요. 이거 일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전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될 텐데 왜 이러냐. 나중에 보니까 일리가 있어. 신라가 잘못된 거야. 신라. 패자,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고구려사하고 백제사는 없다 이런 얘기죠. 다 그냥 붙여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건 중국에서 좀 나타나고 다른 데서 나타나고 있어. 중국도 결국은 신라를 쳐서 이제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못 먹었죠. 반도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백제의 저 역사를 말씀시켜버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그런 예전에는 그런 문물과 힘이 있었던 민족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뭐 신라를 쳐야 되죠. 치고 올라갈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반도를 치기 시작한 거고 그 어떤 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가 둥지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대륙을 먹자는 그런 오로지 그거 한 가지 생각.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가라앉으니까 자꾸 가라앉아. 그걸 아니까. 근데 왜 그런 급격하게 일본의 힘이 커졌느냐? 따뜻해요. 따뜻하고 옥토야. 땅이 기름져.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냥 뭐 인구들이 막 와 그냥 뭐 지금 한 1억 2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뭐 우린 지금 뭐 남북한 반으로 갈라져서 뭐 딱 반이지 뭐 합쳐봐야 6천, 6, 7천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참 그때 신라가 딱 이겨놓고 나서 고구려하고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았길래 통일된 거지.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길 수가 있나? 그 이제 그 고대설 살펴보다 보니까 일리가 있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고구려 도소 629년에서 700년을 살아요. 629년에서 700년을 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행기가 스승으로 모시면서 거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 도소가 고구려 스님이 가져온 삼계교 전적을 나라시대 사경을 했어. 사경을 한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그것이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오야 독구조라는 사람은 나라 쪽의 불교 전적의 전례, 나라 쪽의 불교 그런 서역들의 그 전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전부 다 그냥 막 꿰뚫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 해. 오야 독구조라는 사람. 또 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삼계교 전적이 자원에서는 의상 스님의 계통의 그런 제자들인데 거기에 자원에 의해서 천평 15년부터 19년에 걸쳐서 한국으로 때 전례서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경에서 본 나라주 불교의 연구에 180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소의 제자로 일으켜지는 행기가 삼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영역에서는 삼계교에서 보는 걸식성 이게 탁발을 해요. 12두타형을 하고. 그러니까 그 걸식성들의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철저하게 그런 주의를 나가지. 사도승이라 정부에서 계를 주는 그런 계를 받은 게 아니라 사사로 계를 받아가지고 도소스님한테 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 삼격의 거식행은 좌선 6대 예배, 수행 생활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행하면서 하루 식사는 한 회, 그것도 걸식에 의한 식사를 실천하는데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일본에도 삼계의 사상이 행행했었다. 이런 이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영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짧잖은 저지만 아무튼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